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전력 기업입니다. 최근 지지선을 이탈하는 과대 낙폭을 그대로 메워주는 단기 상승이 나왔어요. 분봉을 보더라도 대체장에서 저항을 돌파하며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시켜준 것으로 봤을 때 월요일부터는 꽤나 공격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가 4%나 오른 것도 그렇고 사실 떨어질 이유가 없는 자리라 여러분들이 이번 투자에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종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일 사면 오늘 초고압 전선 세계 1위 이 주식 당장 사모으세요. 7월 미친듯이 급등한다에 지금 앞으로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전선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도 보시면 이번에 10일 아침 새벽 6시에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이제 KBI 메탈이 있었는데 이게 당일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바로 이 영상이고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업로드가 된 영상입니다. 금요일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새벽에 업로드되는 영상인데, 자, 제가 KBI 메탈이 바닥에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KBI 메탈이 실제로 반등이 이렇게 하루 만에 나왔죠. 자, 말씀드리자마자 7월 10일에 지금 2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특히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아주 좋은 투자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후성도 있었어요. 후성도 과대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후성이 이번에 반등이 나왔죠. 장중에 19%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 가셨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내가 좀 수익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분할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장의 트렌드 관심을 받을 재료들을 잘 분석을 해서 대장주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7월 9일 목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면서 금요일에 도와드렸었던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로보티즈가 장중에 한 9.2%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조금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에 따른 추세 회복이 그쵸 이번에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로보티즈 영상입니다. 7월 9일 영상이고 그쵸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들 잘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시장이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잡을 만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은 이 가온칩스도 제가 수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도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은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의 흐름이에요. 그쵸. 잘 보시면 자, 가온칩스의 영상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에 말씀드렸고 7월 8일 이후에 가온칩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여기가 7월 8일입니다. 말씀드린 당일에는 음봉이 나왔으나 그쵸 이렇게 재료가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제가 목표가를 6만원 인근에서 매도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6만원 인근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6만원까지 딱 상승했다가 이게 저항이 걸려버렸죠. 이번에 6만200원을 찍으면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가격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 매도가까지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주린이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이제 열심히 해보셔라 도움 받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선 주말 동안의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메타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꽤나 눈에 띕니다. 메타가 5.9%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무려 4%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메타는 9월에 자체 AI 칩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미리 들어오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이번에 새로운 반도체 상세 전략을 발표하면서 4%나 상승했는데 우선은 엔비디아의 좀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바닥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반등하는 흐름이 심상치 않죠. 이전에도 노란 색깔 이평선 60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재빠른 회복과 함께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쵸 60일 이평선을 회복을 해줬고 이번 주말 동안에 일봉의 흐름을 보면 매도가 강한 자리를 윗꼬리 없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선도 돌파를 한 채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 월요일 한국 시장은 이런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꽤나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하는 건 엔비디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료를 같이 알아보면서 관련 대장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볼 거예요. 자, 먼저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요.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ARM 기반의 CPU 베라의 세부 정보와 출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CPU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동안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의 절대 강자였는데 인텔과 AMD가 꽉 잡고 있는 CPU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쵸, CPU를 사오지 않아도 되니까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AI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CPU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우선은 엔비디아가 올해 3월에 GTC 2026 행사에서 발표한 차세대 반도체 베라루빈과 같은 이름이죠. 베라라는 CPU가 베라루빈과 다른가를 이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발표한 이 베라루빈은 베라의 CPU와 루빈의 GPU의 이 세트 형태의 제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엔비디아는 GTC 행사로부터 우리가 직접 CPU를 만들 거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 GTC 행사 때는 이게 3월에 있었던 행사인데 GTC 행사 때는 GPU 즉 루빈에 대한 세부 정보만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나 GPU가 AI 연산 처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으로 손꼽히기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CPU는 사실상 그렇게 자신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PU부터 세부 정보를 공개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CPU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CPU의 최강자인 AMD나 인텔이 자신들의 이 루빈의 GPU를 감당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만든 CPU여야 그쵸, 제대로 사용할 수 있구나가 이제 결론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기존의 엔비디아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모델이 H1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블랙엘 B200 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반도체 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은 H100 같은 경우는 CPU를 인텔, AMD가 만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랙엘도 그래요. B200은 인텔, AMD가 만들고 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베라루빈은 그쵸,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이 의존도, 수입 의존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차세대 반도체인 베라루빈의 성능을 좀 같이 보면요. HBM 6세대가 탑재가 되고요. 1초당 22TB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수준은 블랙엘 대비해서 2.8배, H100 대비해서 6.6배나 빠른 대역폭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라루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것도 6세대 이제 HBM은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AI 반도체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연산의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라루빈은 블랙엘 대비해서 무려 5배나 높은 연산 처리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의 능력이 10이라면은 이 반도체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50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AI의 시대가 퀀텀 점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성능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연산 처리가 빠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CPU와 GPU를 왔다 갔다 하는 그쵸? 이 간격이 굉장히 좁혀지는 거죠. 그만큼 많아지고 발열도 발생하고 이렇게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루빈의 GPU를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CPU를 맞춤 제작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반도체 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예요. 즉 전력의 공급 체계가 지금 다시 한번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성능이 좋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전력의 문제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우선 젠슨항은 현재 전력 공급 체계에 불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우선 IT 초기 때 데이터 센터 서버 렉의 전압은 12V였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도 중반에서 현재까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IT가 완전히 좀 붐이 되면서 반도체의 대호황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시기 때 데이터 서버렉의 전압은 48V에서 54V까지 올랐어요. 무려 4배, 5배가량 올랐죠. 4, 5배가량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판도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됐어요. 우선은 54V까지는 현재 블랙웰까지 감당을 할 수 있지만 베라루빈 세대부터는 서버렉 하나당의 소비 전력 단위가 굉장히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젠슨 황은 서버렉의 전압을 무려 800V로 확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라루빈이 탑재가 되는 서버렉은 앞으로 54V가 아니라 800V로 거의 그쵸 15배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즉 우리가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볼 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가 새롭게 뛰어든 CPU 반도체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AI 인프라의 변화도 급변하고 있구나. 이쪽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공급 체계는 이제 이렇게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전력망에서 데이터 변압기로 그쵸 전력이 이동이 되고요. 여기에서 서버렉 전원 장치로 다시 한번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에 전달이 돼요. 전압의 변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480V, 54V, 1V 이런 식으로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동되는 과정에서 변압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병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에 탑재하는 800V 같은 경우는 외부 전력망에서 데이터 센터 변압기로 가지고 가는 800V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변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도체에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전력 손실도 많이 완화가 되고 병목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800V에서 12V, 6V로 확 전달하려면은 그만큼 직류를 제어하는 기술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전력을 받아들이는 전력 반도체 쪽이라든지 배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MLCC라든지 전력 제품에 관련된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초기 시장을 잡아두게 된다면은 이후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단순히 반도체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장주는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우선 LS 일렉트릭은 미국 안전규격인 UL 인증을 이미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직류 관련 제품들, 부품들을 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LG U+가 파주에 건설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LS 일렉트릭의 800V 직류 배전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그쵸 요구하고 있는 800V 직류 인프라 기술을 지금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상용화 레벨을 넘어선 뚫은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류 제어의 기술이 있는 기업들 유심히 봐야 하고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노리고 있는 800V짜리의 기술을 이미 이 시장을 뚫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오늘 대장주로 준비했고 저랑같이 차트 분석과 목표가까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종목 2가지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총 3가지 기업의 차트 분석 목표가까지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이번에 채널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주식 메이저라는 이제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 이 새로운 채널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리는 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유료 전환 예정인 단타 공부방에 여러분들만
무료로 초대시켜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일에 급등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변동성에 상승할 기업들을 장중에 제가 직접 분석을 해서 공유해드리는 고무방입니다. 이제 구독자분이 19,00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매월 한 종목씩 골라서 이제 레포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 제가 레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이제 신규 채널에 구독 눌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공부방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제가 증권가에 몸을 담았을 때부터 현역 때부터 운영을 해왔었던 공부방인데, 남들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캐치하고 엠바고급의 이제 정보를 좀 드리면서 바닥에서부터 미리 담을 수 있도록 차트 바닥에서 맥점 종목을 잡아드리는 이런 공부방입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000분께서 들어오면서 투자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수익들이 정말로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7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린 기업 중에서 우선은 가장 처음에 시초가에 말씀드린 게 LS 일렉트릭이었어요. 그쵸? 7월 10일 금요일 9시에 땡 하자마자 말씀드린 게 LS 일렉트릭이었고요. 이게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2.3%로 조금 반응했을 때 좀 재빠르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현재는 5.3%고 장중에는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쵸? 오늘 견조한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판단에 좀 공유를 해드렸고, 보시면 9시 땡 하자마자 매수했다면은 여기서 잡은 거죠. 여기가 9시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저점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미리 좀 좋은 가격에서 담을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시 1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가가 4.2% 음봉이었을 때 말씀드렸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꽤나 올라왔죠. 장중에 11%까지 올라갔고요. 종가는 7%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해서 좀 보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잡아드린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왔다면은 이것도 좀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게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9시 2분에 공유를 해드렸고, 자, 대한광통신이 주가가 9.7%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것도 이제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대한광통신 일봉 보면은 27%까지 갔죠. 이게 종가는 18%입니다. 그래서 9%에서 담았다고 해도 지금 거의 뭐 10%는 하루 만에, 그쵸? 여러분들이 좀 챙길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9시 28분쯤에는 후성을 또 말씀드렸어요. 후성. 자, 후성이 주가 4%였는데 요것도 꽤나 올라왔습니다. 후성이 16%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장중에는 무려 19%까지 갔죠. 아무튼 저렴한 자리에서 미리 좀 포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드리면서 좀 수익 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영상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장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응을 하려면 역시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메신저가 가장 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입장할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지금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맞아요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이 트렌드에 따라서 주도주가 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도주의 모색은 제가 정말로 잘해요. 그래서 분할로 매수하면서 잘 따라오다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로 좋아져 있을 거고, 그래서 뭐 2%, 3% 올라오면서 수익 났을 때 계속해서 팔아버리면서 누적으로 수익을 쌓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1대1 채팅 또는 전화로 내가 주코치다 라고 사칭을 하거나, 또는 수익률 보장해주겠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100% 올라갈 종목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연락을 절대 드리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수익률 보장 뭐 100%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피싱들이 많으니까 좀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으니까 지금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서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인 분들, 가족이나 아니면은 뭐 친척이나 지인분들,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까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입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공부방에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우선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영상에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우선은 영상의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 주코치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이제 제가 일방향으로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댓글을 통해서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도움을, 서비스를 드리고자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된 설문조사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OX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투자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 선호 스타일이 뭔지, 당일 매매 또는 스윙, 중장기, 배당주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 목적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내가 월급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돈벌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쾌감으로 한다가 있고요. 뭐 기타 사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손실 보고 있다, 본전이다, 소폭 수익이다, 큰 수익이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란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앞으로 기대해보고 있는 목표 수익률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우선은 매년 내가 5%만 먹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5%에서 10%. 세 번째는 10%에서 20%. 그리고 네 번째는 20%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리스크가 있어도 크게 먹는 게 좋다. 이렇게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대장주를 매매할 때 얼만큼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설문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것을 좀 원하는지, 저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만족하면은 이대로 만족해요 클릭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싶은 무료 이벤트가 뭔지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죠. 이제 현 시점, 급등, 레포트,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원한다면은 둘 다 원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실 이름과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고 해볼게요. 홍길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야 여러분들이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 적으시면은 입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010 예를 들어서 1234 1234 이렇게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제대로 적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한 번 더 수기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잘 적어 주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동의를 클릭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출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고 이름을 제대로 이제 입력을 했다면은 이제 공부방 링크와 레포트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공부방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파란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뷰인 텔레그램을 클릭해서 곧바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입장할 수 있고, 맨 아래 보시면은 들어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가기까지 클릭하시게 된다면 입장이 되신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종료하실 때 다시 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입장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들어가기 꼭 누르신 다음에 종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공부방이 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텔레그램을 다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드릴 때 중요도를 표시해서 드려요. 별 3개, 4개, 5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비중을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인 계시면 이제 링크 공유해 주시면은 도움을 제가 최대한 드릴 거니까 주변에 주식으로 힘든 분들 계시면은 링크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이 나면 공부방 링크 아래 대장주 레포트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링크인데요. 제가 일부 공개 영상으로 설문조사 하신 분들만 볼 수 있게 링크를 달아놨어요. 자,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쵸? 7월 대장주 레포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번에는 50%짜리고요. 7월에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권장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분할 매도가 그리고 뭐 상승 여력 손절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3분짜리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종목명이 보여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시고 어떤 종목을 7월에 봐야 하는지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우선 6월 달에 본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었는데 이게 네이버를 제가 드렸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분할 매도로 30만 원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은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게 그쵸? 1차 매도가에서 절반 정도 팔아야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분할 매도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선은 30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6월 9일이 가장 고점인데요. 중간중간에 30만 원을 계속해서 터치해 주면서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자리에서 매수했다면은 요쯤에서 매수하신 걸 거예요. 현재 주가가 24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30만 원까지 수익이 한 24% 정도 났겠고요. 1차 매도가로. 그리고 제가 손절가도 말씀을 드립니다. 21만 5천 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탈하면은 낙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1만 5천 원이 깨지니까 이게 낙폭이 커졌죠. 장대 응봉이 나오면서 여기에서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9% 10%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쵸? 여기서는 24% 수익 내고 그리고 손절해도 우리가 한 9% 정도로 손절할 수 있으니까 이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지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7월에 대장주도 잘 따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제 고무방뿐만 아니라 대장주 레포트도 꼭 보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장주인 LS 일렉트릭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런 재료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류, 이제 배전에 대한 이런 제어에 대한 기술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LS 일렉트릭의 일봉을 좀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의 일봉입니다. 이번에 반등의 힘이 아주 좋아요. 보시면은 목요일부터 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7% 상승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중요한 게 이게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주가가 여기서부터 지지하는 모습이 남았고,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과대 낙폭이 나왔었는데 이걸 곧바로 메워주는 쇼 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탈된 자리를 그대로 돌파해주면서 그쵸? 이 힘이 약해지지 않은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분봉을 보시면 그쵸. 저항선을 뚫었어요. 지금 장중에 막혔었던 자리를 대체장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끝을 내줬기 때문에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쵸. 이런 돌파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을 다시 보면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거래량은 줄은 상태예요. 거래량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소외되었다. 즉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쵸? 이 거래량이 약한데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뒤에서 파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만큼 상승하기 쉬운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거래량이 확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어떤 이제 차트들이 만들어집니까? 거래량이 말라 있어요. 그쵸? 거래량이 약한 상태가 좀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이 나온다면은 이게 매수가 강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빠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약한데 추세가 우하향일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거래량이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하락하는 게 멈췄어요.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조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는 이런 식으로 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반비례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개인들이 슬슬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아직도 한 달 동안 거의 14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악재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개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배틀 물량들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개인들이 원금 회복이나 아니면은 약 수익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은 물량을 가지고 가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가 상승이 더 나온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한 달 동안에 거의 개인들이 매수를 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팔겠죠. 그러면은 개인들은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뱉게 되는 거고 외국인들,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눌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자,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2만 원이고요. 32만 원짜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량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은 앞에 있는 23만 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23만 원 1차 목표가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대원전선이고요. 대원전선은 미국에서 전선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깔릴 때마다 그리고 노후화된 미국의 이런 전력 인프라가 교체가 될 때마다 수익이 확 증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전선을 파는 기업이라 구리 가격 상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전력주들과 달리 몸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변동성이 큰데 지금 시장이 회복해주는 기간이라 단기적인 수익에 이제 상승분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겠죠. 자, 대원전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지금 위치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자리라고 봐요. 눌림이 나와도 눌림이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어깨 자리를 몇 번이고 터치하면서 힘을 약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의 소화가 필요하겠지만은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고 이전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저항선을 그쵸? 뚫지 못하는 흐름, 우하향이 나왔었지만은 적극적인 소화와 함께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과 함께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매수 비중을 보시면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투심이 너무나 악화가 됐어요. 그쵸?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레버리지가 등장하면서부터 레버리지도 많이 샀고 그리고 뭐 신용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떨어지는 이 시장 흐름에 굉장히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정말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외국인들과 기관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재료가 좋은 기업들, 전망이 밝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좀 같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5분봉을 보면은 그쵸?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고 저항선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수렴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도 그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리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짧게 봤고요. 대원전선 목표가는 14,500원입니다. 14,500원 이제 목표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면은 15,000원 전에는 이게 한번 저항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급락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격입니다. 자,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12,500원에서 12,500원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MK전자인데요. MK전자는 이제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본딩 와이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무려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우선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이 공정 중에서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공정이 바로 본딩 와이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베라루빈에 소캠이라는 저전력 반도체의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소캠이라는 게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HBM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본딩 와이어 기술이 그쵸 굉장히 지금 많이 쓰이고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MK전자도 베라루빈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K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유심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최근에 지수 하락과 함께 엄청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가지고 올 텐데,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5월 중순부터 좀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그쵸? 최근까지 많이 빠졌는데, 이 MK전자도 그래요. MK전자도 5월 중순부터 주가 하락이 그대로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의 흐름과 굉장히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라왔죠. 60일 이평선까지 주가 회복이 나온 상태입니다. 회복이 빨라요. 근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121선 아래에 있어요. 이런 60일 이평선까지는 충분히 회복해줄 만한 그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혜를 받지 못했죠. 그만큼 거래량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만큼 순환매가 돌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단기 급락이 나온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 현금이 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1년선을 기준으로 다시 반등하는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전에도 보시면은 1년선을 지지하면서, 그리고 보라 색깔 11선을 돌파하면서부터 대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1년선을 지지했고 11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죠. 사실 캔들로만 보면은 이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수하기에 적기인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승 랠리가 가파르게 나오기 전에는 거래량이 한번 말라야 해요. 이때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들어왔고, 이때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지금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들이 상당히 빠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꽤나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위치라는 거죠. 자, MK전자의 5분봉을 보시면은 주가 상승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저점들을 올려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시키면서 마무리시켰기 때문에 이 흐름에 좀 탑승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MK전자가 사실 좀 소화가 필요했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흐름이 27,000원짜리였는데, 최근에 27,000원을 돌파할 만큼 강세가 나왔고, 그로 인한 좀 반동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지가 되는 구간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전에 있는 저항선들을 지금은 지지하면서 재차 반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박스권 하단인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변곡점, 맥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MK전자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25,000원인데요. 목표가가 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번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MK전자 60일 이평선 25,000원짜리 최종으로 보시고, 짧게 보시려면 앞에 있는 21,800원, 21,800원 1차 매도가입니다. 21,800원. 이 자리 1차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주말에 메타와 엔비디아의 상승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지금 반등의 흐름을 좀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인 베라루빈 항상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MK전자 그리고 대원전선, LS일렉트릭까지 3분 아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공지사항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선 댓글을 보시면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이 유료 회원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유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립된 주식 채널이에요. 그리고 유료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는 굉장히 소수로 유튜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유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이 댓글들을 보면 따로 리딩을 받고 싶다, 돈을 내더라도 집중 케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은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또 특별히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소수정예라서 직접 도와드리진 못하고, 유료 관리를 희망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국내 우수 프리미엄 투자 컨텐츠 플랫폼과 제휴를 하며 도와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제휴사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된 투자 정보 제공 기업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신고된 제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 보장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얼마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끊어버리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유료 관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에 맞는 이제 저희 제휴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제휴사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 거래소 등을 권유하지 않고요. AI 검색기, 자동 매매 프로그램 또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를 사칭하면서 저희 제휴사다라고 사칭을 하면서 선물, 비상장 주식, 코인이나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면은 이제 사칭일 가능성이 크니까 정말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주코치다라고 하는 이런 사칭범이나 이제 저희 제휴사 사칭하는 연락이나 채팅이나 전화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은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물어보세요. 제 영상에 이제 링크 하단에 보면은 제휴사 확인 및 사칭범 제보를 하는 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제휴사가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대답해 드릴 거니까 입장하시면서 물어보시고, 유료로 관리 받으실 분들은 여기서 도움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사칭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함부로 입금하지 마시고 제휴사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